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강사 이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5학년도 지구과학원 만점 대비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두각학원과 SNT학원 그리고 위더스학원에서 아이들 내신 지구과학과 수능 지구과학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만점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릴 텐데요. 이제 지구과학 1 이제 대치동 내신 시험들의 1등급 컷을 보게 되면은 보통 만점에서 뭐 많이 어려우면 한 2개 정도까지 요렇게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만큼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 시험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은 7주 동안 충분히 만점을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한번 대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단원별 특징에 따른 학습이에요. 그래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고체지구, 대기와 해양, 우주 이렇게 3가지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단원의 특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고체지구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 해석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별을 위해서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들까지 세세하게 물어보시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개념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대기와 해양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날씨나 기후처럼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측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해 매 시험마다 이제 새로운 자료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자료들의 형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자료 해석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리 이제 이 자료 해석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기억해 놨던 개념들을 바탕으로 자료와 대조하면서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우주단원인데 우주단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 암기하고 자료 해석뿐만 아니라 이제 계산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1에 수식이 공식이 몇 개 없는데 이제 그 몇 없는 공식들이지만 이제 아이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제 자료를 딱 본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어떤 공식을 써야 할지 빠르게 이제 캐치해서 그걸 가지고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통해 답을 도출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단원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체지구는 개념 암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되고 대기와 해양 단원은 개념 암기뿐만 아니라 자료를 최대한 많이 보면서 어떤 상황들인지 미리 익숙해져야 하고, 그리고 우주 단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 암기, 자료 해석뿐만 아니라 계산까지도 많이 연습을 해야지만 시간 내에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개념을 학습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예시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압과 날씨 단원이 이제 대기와 해양 첫 단원이에요. 근데 처음 배우는 내용이 고기압 중심에는 하강기류가 발달하고 저기압 중심에는 상승기류가 발달한다 라는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로 다음 차시인 열대저기압 단원에서 태풍의 눈은 저기압 중심인데 약한 하강기류가 발달해 있다라는 내용을 공부를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지? 예외인가?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장을 그냥 통으로 기억을 해버리면은 고기압 하강기류, 저기압 상승기류니까 태풍의 눈은 저기압 중심이니까 상승기류가 발달하겠구나. 또는 태풍의 눈에는 하강기류가 발달하니까 주변보다 기압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다가 틀리게 됩니다.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구과학 1이 타 과목에 비해서 내용이 워낙 많은 데다가 이런 예외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의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문장을 통으로 공부를 해버리면은 이런 예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부터 이게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원리와 그 원리가 어떻게 작용했고 그 작용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원리를 이해하면서 개념들을 기억해 줘야지만 오개념 없이 만점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다양한 표현 해석 연습인데요. 이제 왼쪽 문제가 재작년 수능 오답률 1등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많이 틀렸나 봤더니만 기억, 니은 보기도 굉장히 쉽고 자료도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디귿 보기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를 보면은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양에 대한 별의 질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양은 광도를 의미하고 별의 질량은 총 에너지 생산량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귿 보기가 어떤 표현인 거냐면 총 에너지 생산량을 광도로 나눠준 값인데 그게 수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 디귿 보기를 별의 수명은 나가 다보다 짧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라고 보기가 출제가 되었다면 사실상 틀릴 아이들이 거의 없는데, 이걸 이제 몇 단계에 걸쳐서 꼬아놓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많이 틀리는 오답률 1등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미리 다양한 표현들을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제 왼쪽에 이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A, B 시기 허블 상수, 초신성 A, B의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 증가율, 뭐 A, B에서 별빛이 출발할 때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 굉장히 공통점이 없는 그런 보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 가지 보기가 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도 형태가 완전 다른 그런 표현들을 미리 공부를 해놔야지만 시간 내에 다 풀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평가원, 교육청 그리고 EBS 기출문제들을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제가 벌써 5년째 두각학원에서 대치동 내신기출 문제집을 만들면서 이제 다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학교별로 선택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의 수, 그리고 EBS 평가원, 교육청 문항에서 가져온 게 얼마인가, 그리고 이외 문항, 이제 자료를 직접 제작을 하셨거나 또는 이제 개념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외 문항에서 자작 자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작년 단대국어 1학기 중간고사 1번 문제인데, 자료들을 이제 가부터 라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자료의 형태도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자료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끔 냈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문제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자료를 출제를 하셔가지고 제작을 하셔서 어렵게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들의 예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문항들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하면 다 평가원, 교육청, EBS 문제들에서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서 자료만 살짝 수정을 하거나 보기만 살짝 수정을 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데 형태가 완전 다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서 낸다든지 하는 형태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가원, EBS, 교육청에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 수학이나 뭐 다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데이터베이스가 잘 DB화가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다 이제 수작업으로 다 한글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어떤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주제 딱 클릭하면은 한글 파일들이 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이트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제를 다른 문제집에서 출제를 하시려면은 직접 다 이제 스캔해서 그림 따서 이제 나머지 이제 이 글들도 다 치셔야 되는데 너무 품을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사지원센터라고 해서 교사분들께는 요 세 가지 범위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들이 한글 파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드래그해서 쭉 붙여넣기 한 다음에 조금 이제 수정하시기도 굉장히 편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EBS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게 문제죠. 이제 평가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06년도부터 쭉 제공이 되고 있고, EBS 같은 경우에는 16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제 제공이 되고 있지만, 그 교재가 수특수한뿐만 아니라 이제 뭐 파이널 모의고사, 만점 마무리 모의고사, 뭐 3주 특강 등등의 모든 EBS 교재에 대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들이 각각의 시험 범위만 따지더라도 3,000 문항이 넘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모든 문항을 다 풀어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문항이 출제될지 잘 분석을 해서 그 유형들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제 이도현의 지구과학 1은 단순한 암기를 지향하고 이제 원리이해를 지향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어떤 개념을 통으로 외워버리게 되면 이제 오개념이 생기기가 쉽고 문제를 틀리기가 쉬워지니까 처음 공부할 때부터 원인이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작용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고요. 교재 자체도 그냥 문장으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원인, 작용, 결과를 나누어서
화살표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서 복습을 할 때에도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바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제가 정말 열심히 교재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아이들이 만점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제별, 유형별 자료 분석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BS 교육청 학력평가와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들을 직접 다 풀어보고 보기 하나하나 오류 있나 없나 다 제가 수정을 거친 다음에 주제별로, 유형별로, 자료별로 다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자료별로 이 자료에 해당하는 모든 기출선지들을 다 종합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딱 풀면서, 이걸 언제 푸냐면, 이제 아이들이 이론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1시간 정도 이 자료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같이 하면서 이제, 이 자료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도 물어볼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이렇게까지 다른 표현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아이들이 무기를 장착해 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원별로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자료 분석 위주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 분석만 쭉 모아서 연습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역적인 내용들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말 사세하게까지 하나하나 직접 써보면서 외울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클리닉 시간에 1시간 의무 클리닉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끝나면 이제 바로 이 백지노트 작성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배웠던 내용들 중에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쭉 써보면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 동안 잘 집중을 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면서 아이들이 이 부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나 보다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달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 보고 저한테 바로 와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만큼은 정말 100% 가져갈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 한 주 동안 이제 문제풀이 숙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될 텐데, 문제를 풀 때 정말 좋은 퀄리티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엄선해서 풀어보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범위 3,000문항이 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풀어보면서 정말 좋은 문제들,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면은 어떤 부분들을 얻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 생각하면서 주제별로, 유형별로, 그리고 좋은 보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로 이제 제가 교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풀어보면서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적중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6년 동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6년 차로 아이들의 내신과 수능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문제집 이제 풀면서 내신 수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90% 이상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서 풀면서 정확히 이제 오답 정리하고 완벽하게 본인 것으로 만들게 되면은 사실상 내신 수업 시험에서 놓치게 될 문제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작 자료 빼고요. 그다음 이제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핵심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한 주 동안 문제를 열심히 풀어도 다음 주에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오게 되면은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까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 배웠고 어떤 내용들 중요했는지 상기시키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쭉 풀어보고 저와 함께 하나하나 읽으면서 어떤 내용 중요했는지 얘기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하나씩 소개를 해주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상기하는 시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바로 주간 테스트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주간 테스트는 12문항 15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 대치동 기출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신 기출들로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보면서 내신 시험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제 깨닫는, 파악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틀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뭐 평균이랑 내 정답수 나와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또는 나 잘하고 있구나, 이대로 쭉 가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동기부여해주고, 그리고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는 동영문항들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날 바로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백지노트 하고 나서 바로 이거 풀어보면서 부족한 부분들 보완할 수 있게끔 해서 그날 바로 최대한 보완해서 약점은 사라질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학교별 내신 분석인데요. 학교별로 이제 학프라고 하죠. 학교 프린트. 그리고 이제 부교재를 쓰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제가 분석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게 학교별로 내신 프린트나 부교재가 내용이 거의 안 바뀌거든요, 매해. 근데 이제 종종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그만큼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셨다는 거고 그 부분이 또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료별로 주제별로 이제 분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아이들 이거 보면서 풀면서 이제 뭘 느껴야 되냐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단연간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그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쭉 출제하신 걸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풀면서 이 주제에서는 뭐 거의 매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 이 부분에 대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보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겠다, 좀 더 세세하게 하나하나 공부를 잘 해야겠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포인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저는 모의고사를 또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별로 포맷에 딱 맞춰서 이제 내신 프린트와 부교재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서 이제 출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거 보면서 마지막으로 시험 대비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아이들이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Q&A를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통 이제 숙제 같은 것들은 밤이나 또는 이제 새벽에 진행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밤늦게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부분이 딱 생겼는데 조금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선생님에게 카톡을 보내면 좀 실례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밤낮이 이미 바뀌어 있기 때문에 새벽 한 6시, 7시쯤 자서 이제 점심에 한 12시쯤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대에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세하게 답변을 해주고, 자료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있고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절대 주저하지 말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간고사 내신 대비 일정인데요. 저희는 이제 1주차부터 5주차까지 이론 수업하고 그 이론 수업에 대한 자료 분석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주차는 현장 강의가 진행이 안 되는데요. 이때에는 이제 아이들이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문제 풀었던 거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올해 나올 EBS 그리고 평가원 교육청 문제들이 아니라 학교별 기출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평가원 교육청도 풀 거예요. 근데 학교별 기출 문제들을 이제 풀어오면은 그거를 그 다음 주에 이제 저랑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데 저희가 1, 2, 3, 4, 5주 하고 바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점검할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주 이르게 시작을 해서 이런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 잘 알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주차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어놨던 문제들 질의응답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직보 때는 모의고사랑 학교별 내신 프린트 부교재 총정리 하면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주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날은 끝까지 질의응답 클리닉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최대한 완벽하게 대비하고 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표 보여드리면 이제 화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두각학원과 SNT 학원에서 연합반 이제 오픈하고요. 그리고 단대부고, 보인고, 중산고 이렇게 학교별로도 시간표가 존재하니까요. 맞는 수업 시간대에 이제 수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신뢰입니다. 사실 제가 뭐 어떤 내용을 전달하냐 보다도 이 내용들에 대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막 뭐 아무리 잘 전달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불신이 있다면 이거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공부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신뢰의 증거로서 하나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학년 내신 수업 수강한 다음에 3학년 수능 수업을 제게 부탁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많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2학년 내신 수업은 이제 또 그 학교 잘 하는 선생님들께 듣더라도
3학년 수능 수업만큼은 이제 뭐 자료의 퀄리티도 있고 하니까 대형 수업들을 많이들 듣잖아요. 그죠? 사실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2학년 내신 수업을 듣고 나서 이 선생님이라면 수능까지도 함께 갈 수 있겠구나. 이 선생님이라면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에게 3학년 수능 수능까지도 맡겨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작년에 배웠던 친구들 중에서 2반 이제 꾸려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이제 맡겨주시면 제가 아이들 내신 대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